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쿠루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세 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자체는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이던스가 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간 외에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 실적 발표 자체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클라우드 그다음에 PC 그 외에도 이제 생산성 부문까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마진부터 시작해서 이익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부문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 가이던스가 제시되었는데 이 가이던스에서 이 생산성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클라우드와 이 PC 부분에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4분기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5년 이 회계 분기에 이 잠재적인 영업이익마저도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주가가 이제 시간 외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먼저 실적 발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실적 발표를 살펴보기 전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 부문을 조금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 및 보안 서비스 부문은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이 생산성 비즈니스 프로세스 일부가 되었고 이에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에서 이제 모빌리티와 보안 또한 파워 BI 데이터 분석 부분이 좀 제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실적을 좀 살펴보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3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다이나믹 프로덕트와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은 14%,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365 커머셜 부분은 15%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으며 이제 게이밍 부분 매출 지난번 이제 지난 분기 실적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이 윈도우즈 OEM 부문과 이 디바이스 부문은 이번에 2%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엑스박스 역시 게이밍 부분 역시도 최근 4분기 연속으로 61% 이제 매출 성장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성장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좀 중요했던 부분은 역시 이 가이던스가 굉장히 많은 것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가이던스 제시 전까지 에버코어 ISI는 이제 모든 지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우위를 확인했다고 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이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매출과 관련해서 이제 또 가이던스를 하향함에 따라 현재 시간 내에서 3.5% 이상 하락하여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이던스에서 매출과 잠재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매출의 경우 이제 681억 달러에서 691억 달러로 중간값이 약 686억 달러를 가이던스로 제시했으나 시장의 예상치는 그보다 높은 698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런 가이던스의 하회 원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클라우드 부문과 PC 부문의 하락이었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애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률이 이번 분기에는 33%였지만 다음 분기가 31%에서 32%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클라우드 성장성의 둔화를 좀 예상함에 따라 우려가 증가된 것인데요. 이번 클라우드 부문의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한 데에는 이제 외부 공급 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좀 늦게 공급했기 때문이며 이번 회계연도 하반기에 들어서면 이제 공급과 수요의 일부가 좀 일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타의 실적 발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실적 발표 역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 외에 좀 부분적으로 보았을 때 일부 시장의 좀 예상치를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역시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의 증가가 좀 예상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조금 이렇게 좀 실적이 그러면 예상보다 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은 첫 번째로 이제 북미 부분의 매출 그리고 리얼티 랩스 부분 이제 또한 활성자 수가 좀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특히 이제 사용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활성 사용자 수가 예상보다 부진했는데 메타가 발표한 활성 사용자 수는 32억 9천만 명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33억 1천만 명을 예상했기 때문에 약 2천만 명 정도 미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광고와 관련해서 분기 광고 수익은
전년 대비 18.7% 증가한 399억 달러로 3분기 전체 매출의 98.3%를 차지했으며 광고 노출은 7% 증가했고 광고 평균 단가는 1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한 이제 이번에 100만 명 이상의 광고주가 메타의 생성형 AI 광고 도구를 사용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이제 광고 노출은 7% 증가했고 광고 평균 단가는 11% 증가했으며 이제 100만 명 이상의 광고주가 메타의 생성형 AI 광고 도구를 좀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리얼티 랩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티 랩스는 매출 2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영업 손실은 4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제 2024년 9개월 동안 10억 달러의 매출에 128억 달러의 이제 매출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렇게 매출의 크기에 비해서 영업 손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한 회사 역시도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손실이 좀 예상된다고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캐펙스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기존에 37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의 자본 지출 캐펙스 투자 전망을 말했는데 이보다 이제 평균 중간값을 기준으로 약 10억 달러 증가한 380억 달러에서 41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확장된 인프라의 감가상각비와 운영 비용이 더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도 이제 인프라 비용 증가가 상당히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재 메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이제 소폭 하락하여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미국 GDP 성장률 잠정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2.8%로 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에 발표된 이 GDP 잠정치는 시장의 예상치 3.0%를 좀 소폭 하회한 2.8%를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2.8%는 미국이라는 경제 규모에서 꽤 높은 부분이며 현재 미국이 여전히 고금리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굉장히 좀 견조한 성장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어느 부분이 이제 GDP 성장에 좀 기여를 많이 했는지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 구매가 가장 큰 폭의 성장 기여를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방 정부가 이제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연방 정부의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비 지출이 꽤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했으며 이제 기업 부문의 투자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비주거 시설의 투자에 관해서도 여전히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가계, 정부, 기업까지 모두 현재 좀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이번에 GDP 성장이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데 기여를 했던 것은 바로 이 순수출이었는데요. 이번에 좀 순수출이 안 좋게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항만 파업을 대비해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미리 좀 주문을 많이 해서 이제 9월을 기준으로 좀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은 좀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크게 좀 걱정을 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4분기에는 이제 다시 한번 GDP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수석 경제학자는 인공지능품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프로그램 덕분에 경제가 정말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 있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죠. 이제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아마존과 애플이 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좀 살펴볼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이 전분기 대비 좀 이익은 감소하지만 매출은 감소하지만 전년 대비 20% 상승한 좀 EPS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분기 연속 EPS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매출은 지난 분기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좀 안 좋았던 원인으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커머스 소매 부분에 좀 부진한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면 이번 분기 실적에서 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역시나 AWS와 광고 실적입니다. 특히 광고 같은 경우는 현재 아마존에서도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AWS는 현재 아마존의 이제 주요 실적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얼마나 계속해서 이제 매출을 이끌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웨드부시는 아마존의 광고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AI 투자에 필요한 지출을 좀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광고 부분의 수입이 중요하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실적 발표 전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가 $210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로 소매 부분은 좀 예상치를 인라인하는 정도에 그치겠지만 이 AWS가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고, 또 AI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이 수요 증가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매수 이유로 꼽으며 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역시 이제 AI 부문의 실적인데요. 이제 아마존 경영진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AI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없었다면 AI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전하며, 이 AI 수익화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음을 시사했는데, 이러한 신호가 이제 수익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영진의 이런 의견 혹은 이런 재무적인 성과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 전 살펴볼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분기에 전년 대비 약 10% 성장한 EPS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6분기 연속 매출과 EPS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아이폰 15 출하량과 또 아이폰 16의 초기 판매량이 될 텐데요. 9월에 아이폰 16 출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이제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아이폰 16에 대한 초기 시장의 반응과 판매량에 대해 추정치가 좀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아 아이폰 16의 16 판매의 구체적인 데이터,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의 데이터가 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일 텐데요. 반대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아이폰 15S의 출하량이 기대치를 좀 상회할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폰 출하량 추정치를 모건 스탠리는 기존 5,250만 대에서 5,500만 대로 높였는데, 이는 맥 판매 약세가 예상되는데 이것을 좀 상쇄할 수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아이폰 15S, 특히 아이폰 16은 9월에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 7월, 8월은 이 아이폰 15와 15S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잘 팔릴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애플이 아이폰 16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 애플 인텔리전스이기 때문에 지난 28일 이제 아이폰 iOS 18.1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객의 반응, 그리고 향후 업데이트, 왜냐하면 앞으로 현재까지 이제 아이폰 18.1은 이전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할 때 경영진이 발표했던 여러 가지 뭐 젠모지라던가 아니면은 챗GPT와 협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된 업데이트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장 시작 전 살펴볼 이슈 3가지, 빅테크 지난 이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그리고 GDP, 마지막으로 오늘 장 마감 후 발표할 실적 발표 기업들 아마존과 애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 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